그래서 세 번째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앞에서 산출 목표를 보면서 우리가 흔히 실적이라고 부르는 것과 관련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요. 또 그러한 목표를 만들어가는, 그런 목표를 표현하는 어떤 방법, 실제 제안서 양식에 대해서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수량으로 표현할 수 있는 어떤 산출 목표를 보여줄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또 그렇지 않고 산출 목표로 정했기는 하지만 그것들을 어떤 실제 그 후에 모니터링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다양한 방법의 어떤 사례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산출 목표라고 해서 보여진 실적이 많다라 그래서 꼭 프로그램들의 목표를 달성을 했고, 또 클라이언트들에게 아니면 그 프로그램을 이용하신 또는 참여하신 참여자분들에게 바람직한 변화를 가져왔다라고 꼭 단정적으로 말씀을 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 실제 사회복지 현장에서의 많은 사례들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에 참여 많이 했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꼭 올바른 변화, 바람직한 변화를 가져왔다라고 쉽게 우스운 소리로 책상에 오래 앉아 있다라 그래서 책상에 앉아 있는 시간이 길다라 그래서 성적이 좋으냐 아니면 그 학생이 꼭 장학생이 되느냐 하는 것과 좀 우스운 얘기는 합니다만 좀 어떤 보여지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책상에 오래 앉아 있었다라 그래서 성적이 꼭 좋은 건 아니죠. 그리고 꼭 A뿔 받는다라고 확정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실제 사회복지 현장에서도 그러한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산출 목표와 함께 성과 목표로 좀 구별을 하는 것들이 바로 그러한 어떤 요구 차이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러한 사례들이 현장에서는 전시행정일 경우 또는 보여주기 사업들, 그다음에 관공서에서 또 그러한 성과 목표를 좀 중요시하게 여기는 어떤 그런 과정들에 있어서는 보여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그 클라이언트와 그 가족의 올바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방법들 아니면 기관에서 제안서를 내면서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어떤 방법들이나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과정에 있어서는 좀 다른 방법의 목표를 좀 설정하고 표현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의 하나가 바로 성과 목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예에서 잠깐 보여드렸던 것처럼 아동들이 그냥 단순하게 해당 프로그램에 몇 회 참여했다라 그래서 그것을 실적으로 산출 목표로 내세울 수는 있겠지만 이러한 교육훈련 참여만으로 이들이 또래 관계 및 자아 존중감이 증진되었다라고 구체적으로 표현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 프로그램의 목적인 또래 관계 및 자아 존중감의 증진이 이루어졌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좀 부족하다, 설득력이 좀 부족하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고요. 또 이와 같이 이런 것처럼 산출 목표로 클라이언트의 삶이 본질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에서는 좀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 목표다라고 하는 것은 클라이언트의 환경, 또 행동, 기능, 태도, 정서 등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되었는가를 평가하는 또 다른 어떤 목표들을 좀 필요하다. 산출 목표만 가지고는 거꾸로 이야기하면 산출 목표만으로는 이러한 클라이언트의 어떤 심리적인 부분이나 정서적인 부분, 또 다른 어떤 보여지지 않는 수량으로 표현해내기 어려운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또 다른 목표, 그것이 바로 성과 목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컨대 프로그램에 참여 이후에 클라이언트에게 나타날 수 있는 궁극적인 변화가 바로 프로그램의 성과이고 이와 관련된 목표가 바로 성과 목표다 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는 어떤 우리 사회복지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대다수의 많은 프로그램들이 실제로 산출 목표보다는 성과 목표에 좀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기관을 평가한다거나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어떤 평가자의 입장에서 보면 실제로 사회복지 현장에 가서 평가를 할 때 제출해주는 서류들은 이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몇 회를 프로그램 몇 회기를 했고 또 거기에 참여한 사람이 당초 예상했던 대로 20명을 참여 목표로 정했었는데 23분이 오셔서 10회기를 하기로 했었는데 예를 들어 15회기까지 진행되어서 당초 10회기 10번 하기로 했던 산출 목표가 15회기 15번을 하게 됐다 그러면 그렇다 그래서
물론 노력들을 하신 거지만 산출 목표로서는 훌륭한 성과지만 과연 이게 성과 목표로서도 훌륭한 것인가에 대한 것들은 조금 더 재고해 볼 소지가 있다. 왜 10번에 끝낼 수 있는 것들을 왜 15번까지 갈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그러한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은 없었는지에 대한 것들을 좀 심리적인 부분, 정서적인 부분, 또 기관의 사정에 관한 부분들까지도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바로 이러한 성과 목표에서 설명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과 목표의 종류에서도 아까 그 크레센도 하모니에서도 잠깐 보여드렸던 것처럼 성과 목표로 표현을 한다라 그러면 아까 그 산출 목표에서는 몇 회 참석했는지 그 다음 몇 회 프로그램들을 했는지 또 몇 회를 어떤 프로그램들 뮤지컬을 배우기 위한 과정으로 뭐 기초교육, 창의력 교육, 댄스 교육, 뮤지컬 심화 교육들을 뭐 각각 몇 회씩 하고 몇 명이 참여했는지를 목표로 정한다라 그러면 성과 목표에서는 그것과는 다르게 성과 목표인 자아 존중감의 향상에 맞춰서 어떻게 측정하는가를 좀 중요시하게 보는 거죠. 그래서 목표 달성의 여부를 수치화해서 그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한 어떤 실험 설계 방법들을 좀 동원을 해서 구체적인 방법으로 그 목표를 정하게 되죠. 그래서 목표를 예를 들어서 아동의 자아 존중감 향상이라는 목표를 정했다라 그러면 평가 지표를 정하는 것, 표준화되어 있는 평가 지표들을 좀 설정을 하는 거죠. 보통 이제 자아 존중감 척도가 평균 3점 이상 상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라고 해서 사전에 아동들의 프로그램의 도입 프로그램 참여 이전에 사전 검사를 여기는 보면 측정 시기는 3월에 하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들을 참여하고 그래서 그 목표가 자아 존중감 척도가 평균 3점 이상 상승하는 걸로 그 다음에 평가 도구는 표준화되어 있는 자아 존중감 척도 평가 방법은 평가 대상자의 참여자의 대상 사전 사후 검사를 실시하는 걸로 하겠다 하는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표준화되어 있는 척도들을 이용을 해서 표준화되어 있는 방법으로 검사를 하는 것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전 검사는 3월에 사후 검사는 12월에 시행을 해서 이 평가 자아 존중감 척도를 비교를 해봄으로써 실제로 이 참여자들이 자아 존중감이 얼마나 향상되어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알아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좀 예를 좀 들어보면 골드서클이라고 하는 예에서는 사업 목표가 웨어러블, 입을 수 있는 어떤 웨어러블 기반의 스마트 자동화 건강관리 시스템을 확장하고 모델화하는 것이다 라는 어떤 목표다라고 했으면 성과 목표라고 하는 것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에 따라서 성과에 대한 평가 역시 시스템이나 모델을 구축하는 것인가로 확인해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과 평가 역시 전문가가 일정한 지침에 의해서 평점을 80점 이상 주는 것으로 성과 목표를 정한 거죠. 이러한 어떤 표준화되어 있는 아직 평가 척도나 지표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업무를 진행하는 평가 전문가들을 좀 외부 전문가들을 좀 초빙을 해서 이러한 어떤 시스템이 만들어지기 전과 또 만들어진 이후에 어떤 결과들을 점수로 환산할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을 제시를 하고요. 그러한 평점에서의 평점이 약 80점 이상 주는 것을 성과 목표로 한다라는 것들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뿐만 아니라 클라이언트 역시 시스템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가를 통해서 평가해서 목표를 이루어냈는지에 대한 평가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참여자의 시스템 활용 만족도를 성과 목표로 제시하는 어떤 이런 성과 목표의 작성 사례들을 여러분들 교재 이제 115페이지에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보시면요. 한번 같이 보실까요? 자, 아까 설명드린 대로 웨어러블 기반 스마트 자동화 건강관리 혁신 시스템 확장 및 모델화 사업들을 성과 목표로 정한 거고요. 평가 도구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평가 도구는 참여자들, 실제 참여한 분들이 시스템을 활용하는데 만족도가 얼마나 좋았는지 평가를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전문가에 의한 시스템을 평가하는 방법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 스마트 자동화 건강관리 혁신 시스템 성과 발표 및 모델화를 어떻게 했느냐에 대한 부분 하나, 그 다음 평가를 어떻게 할 거냐, 참여자의 시스템을 활용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활용 빈도나 그 수준들을 좀 측정을 해서 사용 전과 사용 후에 하는 것들, 그 다음에
전문가에 의한 효용성 평가와 모델의 가능성에 대한 평가들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참여자 평가와 전문가 평가를 1월 달에, 6월 달에, 11월 달에 각각 3번 평가를 해서 1월 달의 평가와 마지막 11월 프로그램을 진행한 후에 마지막 평가에서의 그 평가 척도 점수들을 비교를 해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점수의 차이를 뭐 얼마 정도 이상으로 만들어 목표를 설정을 하겠다라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과 목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평가에 대한 지표는 참여자에 대한 사용 만족도, 활용 능력에 대한 점수 80점 이상, 또 전문가에 의한 긍정적인 평가와 모델의 가능성에 대한 평가들을 통해서 이러한 일정 기준들을 정해놓는 거죠. 그래서 이 기준들을 1월 달과 마지막 11월 달에 평가를 해서 마지막 11월의 평가 점수가 이렇게 되도록 해서 구체적인 성과들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표준화되어 있는 방법으로 보여주고 측정하는 과정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성과 목표로 우리가 제안서에서 기록할 수 있는 어떤 사례들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목표에 대한 설정 기준입니다. 아까도 잠깐 수업을 시작을 하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스마트 원칙이다 라고 여러분들 제안서 실무 분석에서 뿐만 아니라 그동안 공부하셨던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또는 뭐 지역사회복지론 또 실천기술론 뭐 이런 다양한 어떤 그 학부 과목에서 있던 목표를 설정하는 어떤 기준으로 이런 스마트 원칙들을 계속 공부를 해 오셨을 겁니다. 그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한 번 더 공부를 해보면요. 스마트 영어에 이제 이니셜들을 딴 거죠. specific, measurable, 그 다음에 attainable, 그 다음에 result oriented, 그 다음에 time frame. 그래서 SMART 이니셜들을 따서 스마트 원칙이다 라고 기록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스페시픽은 뭐냐면 목표를 세울 때 좀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하도록 하라는 얘기고요. M, measurable은 측정 가능하도록. 그 다음에 A, 실현 가능하도록, sustainable 하도록. 그 다음에 R, 결과지향적, result oriented, 결과를 구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그 구체적인 결과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라는 얘기고요. 마지막 T는 시간 구조를 갖도록. 우리가 제안을 하는 프로그램들이나 대다수의 많은 사회복지 프로그램들이 연속사업으로 몇 년씩 시행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라도 평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시간, 예를 들어 연속사업이면 뭐 3개년 연속사업, 뭐 5개년이면 5개년 연속사업, 아니면 대다수의 프로그램들은 회계년도 안에 보통 6개월, 3개월, 1년 안에 거의 마무리를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한 방법으로 타임 스케줄을 갖는 거죠. 그래서 일정한 3개월 안에 또는 6개월 안에 또는 1년 안에 이런 어떤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한 또 구체적인 방법들, 또 실천 가능한 시간 구조들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목표를 설정을 할 때에 바로 이런 구체적인 스마트 원칙을 가지고 목표를 세워야 된다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이상적인 목표를 세우는 것도 좋지만 목표를 효과적으로 설정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참고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김종명 교수님의 많은 연구자들이 연구 결과들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목표를 효과적으로 설정하기 위한 기준 첫 번째, 목표와 책임성을 좀 명확히 하고 논리적으로 좀 연결이 되어 관련될 수 있도록 좀 해야 된다라는 기준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목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계성을 가지고 있죠. 비전, 기관의 비전이나 기관의 사명들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 목표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목표라고 하는 것은 프로그램의 목표라고 하는 것은 프로그램의 목적과 기관의 설립 목적 또는 기관의 비전과 또는 정책 목적과 연계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러한 그 상위 목표, 기관의 설립 목적, 그 다음에 이 프로그램의 목적, 또 그 다음에 프로그램의 목표라고 하는 이것은 위에 상위 기관의 어떤 상급 위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위 목표들, 상위 목적들과 같은 연계선상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동복지기관인데 엉뚱하게 우리는 지역사회에 어떤 그 노인복지를 위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이 제안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기관의 원래 설립 목적이나 기관의 존재 이유와 맞지 않기 때문에 올바른 목적을 설정했다라고 보기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즉, 논리적으로도 연관이 없고 또 기관의 어떤 상위 목표나 정책적인 목표와 연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목표로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즉, 그러한 어떤 상위 목적이나 기관의 설립 존재 이유, 목적들과 일치되어야 된다. 좀 연관성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관의 설립 목적과 연계되어야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아래로는 서비스의 목표나 구체적인 프로그램의 활동 지침, 수행 활동의 지침이 또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논리적인 연계성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책임성들을 이야기를 많이 하죠. 또 요즘 책임성보다도 책무성, accountability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책임성이라고 하는 것은, responsibility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떤 일을 하기 위한 어떤 일에 대한 단순한 한 가지 업무에 대한 최선을 다했느냐, 그다음에 법적으로, 논리적으로, 또 가치적으로, 윤리적으로 맞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따진다라 그러면, 책무성이라고 하는 것은 기관에서의 어떤 사회복지 업무를 진행하는 어떤 과정에 있어서 기관의 설립 목적에 맞는지, 또 기관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는지, 그 다음에 그 프로그램의 진행 과정이나 기관의 운영 등이 지역사회의 어떤 조세에 대한 어떤 재정적인 지원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한 목적적으로 이루어졌는지까지를 투명하게 알려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프로그램의 시행과 과정과 그 결과에 대해서도 투명하게 지역사회에 아니면 재정지원처에 알려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책임성뿐만 아니라 그러한 책무성에까지도 책무성을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성, 책무성이라고 하는 것은 프로그램의 예산 투입에 따른 목표 달성, 그리고 예산의 효율적 사용에 대한 기관의 책임 있는 자세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관이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을 할 때 진행에 대한 어떤 과정들, 또 그 다음에 진행의 과정들과 그 진행에서 나온 결과물들, 또 이 결과물들에 대한 예산의 투입이 적정했는지, 그 다음에 괜히 어떤 당초 목표했던 거와는 달리 어떤 다른 부분에 예산을 동용했다거나 전용한 것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투명하게 지역사회에 또는 재정지원처에 알려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기관의 홈페이지나 아니면 지역사회 관련 어떤 자료를 배포함으로써 그러한 책임성 또는 책무성을 다하기 위한 어떤 책임 있는 자세를 다 보여주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그 목적과 목표에 있어서는 이러한 책임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좀 구체적인 어떤 목표들을 세울 수 있는 어떤 노력들을 해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목표의 구체성과 현실성을 고려한 성과 목표들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앞 시간에 저희가 이제 성과 목표와 산출 목표와 성과 목표에 대해서 두 가지 구별을 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산출 목표도 당연히 중요한 거지만 성과 목표를 구체적으로 포함하라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어떤 과정 중에서 산출 목표들은, 기록들은, 산출물들은 포함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목표 달성의 결과를 측정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목표를 좀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또 실제 서비스 이용자 입장에서 변화를 표현할 수 있는 형태로 목표가 좀 진술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즉,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스마트 과정에 스마트한 목표를 작성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결과를 측정할 수 있어야 되고 평가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또 실제 서비스 이용자 입장에서 변화를 표현할 수 있는 형태로 목표를 진술하는 것이 바로 아까 이야기한 스마트한 목표 설정의 과정이다, 기준이다라고 다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로포절 양식에서는 이 산출 목표뿐만 아니라 성과 목표까지도 구체적으로 좀 작성을 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도 이제 산출 목표를 주로 산출에 대한 부분들을 목표로 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제안서들, 아니면 성과 목표를 주로 하는 제안서냐에 따라서 좀 구별을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좀 잘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목표를 설정을 할 때도 그러한 어떤 목적에 맞도록 예, 우리가 성과 목표를 주로 할 것이냐, 그런 프로그램이냐, 아니면 산출 목표를 좀 주로 해야 될 거냐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어떤 방안을 가지고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문제를 파악하는 어떤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또 그리고 여기서 이런 성과 목표들을 아니면 산출 목표들을 평가하기 위한 구체적인 척도나 지표들을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러한 목표를 설정할 때부터 예, 산출 목표를 할 건지 성과 목표를 할 건지를 좀 구체적으로 정해놓는 것이 좋죠. 그래야 구체적인 어떤 평가 방법들도 함께 제시할 수 있고 그러한 방법들을 가지고 프로그램들을 설계해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목적이나 목표를 설정하는 것들도 실제로는 제안서를 만들기 위한 전체 과정에 골고루 고민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연관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자, 세 번째가 성취 기준을 측정할 수 있도록 설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목표라고 하는 것은 측정의 대상, 즉 측정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평가의 대상이다라고 뒤집어서 말할 수 있죠. 측정을 통해서 나온 결과를 우리는 평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평가를 하는 과정이 표준적인 어떤 척도를 사용했느냐, 그 다음에 과학적인 방법이냐, 또 논리적인 연계성을 갖고 있느냐 하는 어떤 세 가지 조건들을 만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러한 목표라고 하는 것은 측정의 대상이기 때문에 반드시 현실적으로 서비스 이용 집단의 욕구 충족이나 또 문제 해결의 방향으로 또 성취할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목표를 설정할 때 스마트한 기준으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구체적이고 예, 지속 가능하고 그 다음에 수량 측정 가능하고 그 다음에 시간 테이블이 있어야 되고 하는 이런 과정들 문제 해결의 방향에서의 구체적인 방향들을 정리를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러한 기준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또 그러한 것들을 가능한 수준에서 목표들을 좀 설정을 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취가 가능해지려면 특히 실천이 가능해지려면 서비스 이용자의 동기 수준과 또 문제와 관련한 기능 수준 등을 세밀하게 정밀하게 사정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러한 사정을 통해서 바로 이러한 목표 수준들을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된다. 서로 상호 연관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포절의 작성 단계, 문제 확인의 단계, 또 문제 분석의 단계, 또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 또 목적과 목표를 설정하는 과정들까지도 실제적으로는 굉장히 연계가 긴밀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정확히 사정할 수 있어야 또 목표를 정확히 설정할 수 있게 되고요. 또 이 문제에 대한 그 사정이 정확할 수 있어야만 그 대상자 집단이 어느 집단인지를 정확히 꼬집어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클라이언트 집단의 그 실천 가능한 방법, 이용자들의 클라이언트의 동기나 문제와 관련한 기능 수준들을 정확히 알 수 있어야만 목표 수준에 대한 평가 기준들이나 평가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준들을 제시할 수 있어야만 이것이 올바른 평가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이 올바른 평가를 할 수 있어야만 성과들을 제대로 만들어냈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각 다양한 단계별로 다 연계되어서 연관성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또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안서 프로포절에 대한 실무를 좀 공부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고 이런 것들에 대한 지식들을 좀 미리 좀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만 현장에서 훌륭한 사회복지사로서 제안자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단 하나의 명확한 평가 기준들을 좀 내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확한 목적이나 목표를 설정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그것이 평가 기준으로서 구체적으로 설명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 하고 하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여러 개의 평가 기준을 갖거나 또 불분명한 어떤 평가 준거를 가지게 되면 평가에 있어서의 과학성이나 어떤 논리성을 좀 놓칠 수 있게 되는 거죠. 아니면 모호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평가에 대한 결과를 의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과정의 연계성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명확한 평가 기준을 포함할 수 있도록 좀 목표를 세우는 것이 좋겠다 하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요. 다섯 번째가 목표는
시간적인 기준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적인 기준에 있어서는 좀 가급적이면 연, 월, 일을 좀 포함을 해서 구체적인 날짜로, 심지어는 일별로 타임테이블까지도 만들 좀 경우들도 있습니다. 실제 실천을 하려면. 그렇지만 제안서에 있어서는 뭐 타임 스케줄까지는 필요 없겠습니다만 어떤 연도에 어떤 날짜에 아니면 몇 주차 몇 시간째에 어떤 이런 일을 하겠다,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겠다라는 어떤 이런 구체적인 시간적인 계획들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2020년 11월 30일까지 혹은 프로그램을 종료 시점까지 등 정확한 날짜들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정확한 그 종료 일자를 가지게 되면 그 과정에 있어서 어떤 정확한 타임 스케줄들을 보여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목표를 설정할 때는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어떤 평가 기준을 가지고 진행을 하겠다라는 것들을 목표 설정에서 좀 포함을 좀 하고 있어야 되겠다는 부분들이고요. 마지막으로 6번째가 지나치게 어렵거나 또 지나치게 쉬운 목표는 목표로서 제 역할들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어려운 목표를, 너무 상위의 목표를 가지게 되면 참여하고 계시는, 아니면 그 프로그램을 실천하는 어떤 사회복지사 선생님이나 아니면 프로그램에 참여한 클라이언트 선생님들이나 모든 분들이 좀 거부감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고요. 아우, 저걸 내가 할 수 있을까? 아우, 저거 하려면 정말 어려울 것 같은데 라는 지레 포기하게 되는 어떤 이런 거부감이나 포기하고자 하는 마음들을 갖게 되고요. 또 반대로 지나치게 또 쉬운 목표는 동기유발의 효과가 없죠. 아니, 그냥 지금 있어도 나 혼자도 할 수 있는 어떤 목표를 정한다라 그러면 그거는 프로그램의 존재 가치를 좀 의심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목표 설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목표를 설정할 때 기준으로 뭐 사회복지기관이나 또는 그 기관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사회복지사 선생님, 그리고 그 프로그램의 목표를 하고 있는 참여자, 클라이언트 집단들의 프로그램 참여자 선생님들이 감당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수준에서 목표를 수립하고 또 그 목표를 통해서 평가 기준을 통해서 평가에까지 이를 수 있는 어떤 그런 구체적인 목표들을 좀 설정을 하는 것이 구체적이고 또 타당하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설정할 때는 이러한 6가지 기준, 스마트 기준에 포함해서 이제 지나치게 어렵거나 쉬운 목표가 아닌 실제 현장에서 실천 가능하고 운용 가능한 그런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제안서를 좀 작성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안목들을 좀 키워야 되겠다, 훈련된 기능들을 좀 가져야 되겠다 하는 것들을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그 프로그램의 프로포절 작성 단계에서 3번째 목적과 목표에 대한 설정 기준까지 함께 공부해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치고요.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8주차 수업에 여러분들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또 7주차 시험 보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